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강남과 서초에서 주말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정권 심판을 촉구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휴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초와 강남 일대에서 두 후보의 유세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초구를 찾은 박영선 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계획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 곳 한 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강남 지역에서 특히 민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 코엑스에서 안철수, 나경원 등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의 지지 발언 속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기 때문에 공정과 상생의 상징의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던 것과 달리 오늘은 시정 경험을 앞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앞세워 비교적 차분한 유세를 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에서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박 후보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이렇게 참 이상한 거 많아요. 맨날 우리 보고 토착외구라 그러더니 본인들은 도쿄에 아파트도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본인이 공언한 대로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기범들을 강력하게 엄벌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했다면 과거의 거래라도 법을 소급해서 이익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투기를 벌이는 공직자를 친일파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을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일 만에 다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시작부터 엄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며 가혹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특히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그러면서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친일파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 등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소급 적용한 사례들이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 같은 법률로 봐야 된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또 재산 등록 의무화의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선 아예 신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투기 원천 봉쇄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 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3월 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전 간부와 LH 토지주택공사의 전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내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이제 50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국회의원 등 고위직과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와 김 씨의 아내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들어섭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봤다며 경기도가 김 씨를 고발한 지 닷새 만입니다. 내부 정보 미리 파악해서 땅 사신 거 아닙니까? 김 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 유치 담당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 회사를 통해 용인시 원산면 인근의 폐가와 주변 땅 약 1,500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이 일대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땅값은 5배나 치솟아 25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땅을 사기 9달 전 이미 SK건설이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김 씨 땅 근처에 842제곱미터 땅을 2018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조립식 주택까지 지었습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던데 그 보상을 약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저 집을 줄 수도 있지.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LH 전 직원 한모 씨도 불렀습니다. 한 씨는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LH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 수사는 점차 고위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수사 대상은 모두 536명.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은 102명으로 현직 국회의원들과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억 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산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근육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의사의 소견서가 없어도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직장인분들이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근육통과 발열, 피로감 등입니다. 접종자 3명 중 1명꼴로 이로 인한 불편감을 느꼈고 1에서 2% 정도는 휴가를 쓰거나 의료기관을 찾을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 하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상 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접종 다음 날에 휴가를 쓰고 몸 상태에 따라 하루 더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종 당일에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이상 반응 비율이 적은 데다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접종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백신 휴가를 주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부터 병가가 적용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선 경제단체 등과 만나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2명. 하루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10주째 환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했던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는데 이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조차 안 돼 방역망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독하고 검사했을 텐데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게 다 방역에도 빠져 있었고 다 빠져 있었어요. 음식점과 직장, 사우나 등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엔 봄맞이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부활절 등 종교 행사도 예정돼 있어 다시 유행이 번질 위험이 있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으로 고작 300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 처리를 통해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낸 자기 부담금은 고작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역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난 7중 추돌 사고. 가해 차량인 포르쉐의 운전자는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자기 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냅니다.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도 약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